안녕하세요. 강남인강 온라인 학습 설명회를 맡은 유소진입니다. 저는 역사 공부에 대한 이제 담당을 맡았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부터 강남인강에서 역사, 사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또 EBS에서도 사회를 가리키고 있어서 거기서 또 보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중학교 역사가 제일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역사가 항상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 특히 이 시기 여러분들 중학교 시기의 역사 공부 정말 중요하거든요.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역사가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걸 좀 들어봐야 역사 공부 해야겠다. 이런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이 미리 사전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강남인강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 설명회에서 좀 어떤 내용을 좀 듣고 싶냐. 이제 질문들, 고민들 한번 같이 알아보고 요거 해결해주는 시간. 봤더니 결국 공부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사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시작해볼까요? 역사가 중요한 이유. 특히 중학교 역사가 제일 중요한 이유. 실은 두 개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정체성을 찾아서 실용적인 이유. 두 가지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나는 누구인가를 잘 알고 또 이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흔들림 없이 잘 살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이제 형성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내가 속한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나의 가족은 어떤가? 나의 친구들은 어떤가? 내 학교는 어떤가? 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알려면 일단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도 알아야 합니다. 그 역사 속에서 지금의 모습이 있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역사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신문 기사에 요즘 이런 이제 뉴스 소식들이 들리곤 합니다. 실제 선생님이 뉴스에서 이 제목들을 좀 편집을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중국에 끝나지 않는 동북공정, 고구려, 발해, 백제가 중국의 역사래요. 베이징 올림픽에 한복이 등장했습니다. 이것도 동북공정과 연관이 있대요. 김치를 파오차이로 영상을 올렸던 식약처,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에서. 유엔에서는 일본 해표기를 5개월째 방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해라고 표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 뉴스 기사 제목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잘못됐어라는 생각 드세요? 잘못됐어 저거. 뭐야 이상해.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 역사의 기본적인 역사 교육을 받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 보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런 기사를 보고도 뭐가 잘못됐지? 이게 뭐라는 거지? 잘 모르겠다. 그냥 방치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들을. 실제로 뭐 아이돌 같은 경우에 우길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들 몰랐으니까요. 우리 역사를 제대로 몰랐으니 그런 행동들을 했겠죠. 우리가 역사를 모르고 이런 상황을 방치하게 된다면 정말 이 문제들이 더 큰 문제가 되어서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는데요.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했던 장소입니다. 그곳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어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 같은 역사의 굴레를 반복할 것이다. 와닿나요, 여러분? 우리도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또다시 우리에게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역사를 잘 아는 것, 정체성을 찾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역사 공부 어디에 써먹을 수 있어요? 실용적인 이유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실은 2017 학년부터 수능에서 국사가 필수 과목이 됐어요. 영어 공부하듯 국어 공부하듯 수능 시험에 이 영어, 국어가 당연하게 나오듯 국사 당연히 시험을 치러야 하는 과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은 해야 돼요. 그죠? 중학교 역사가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수능에서 나오는 우리 한국사 내용 정말 양 많고 방대합니다.
단기간에 이게 완벽하게 소화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 중학교 시기에 그 기본기를 좀 제대로 다져놓을 수 있다면, 미리미리 한국사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해둘 수 있다면 고등학교 그 바쁜 시간에 다른 공부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한국사는 그냥 기본으로 탑재돼 있으니까, 그죠? 시간을 벌 수 있어요. 한국사 공부를 중학교 때 제대로 잘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한능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많이 들어보셨고 시험을 치른 친구도 있을 거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최근 굉장히 더 각광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상황들 때문이거든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얻은 자격 조건, 이 조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또는 교원 임용의 자격으로 필요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7급 국가 공무원 시험 한능검으로 대체해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급 이상을 채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5급 국가직 공무원이나 외교관 되고 싶은 친구들 있죠. 외교관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요. 무조건 2급 이상의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자격이 있어야지만 응시를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되고 싶은 친구들 많죠? 교원 임용 시험도요. 3급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국비 유학생을 선발할 때도 또 일부 대학의 수시 모집에 가산점이 부여되기도 하고 공기업이라든지 민간 기업에서도 한국사 능력을 보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학생들은 물론이며 성인들까지도 열심히 좀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희소식. 여러분들 중학교 역사가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했잖아요. 이 중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사, 실은 역사 1이 세계사고요. 역사 2가 한국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배우는. 이 역사 1은 이제 세계사인데 역사 2, 한국사 요 내용을 중학교 3학년 때 보통 배워요. 역사 1을 중학교 2학년 때 보통 배우고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역사 2는 중3 때 많이 배우는데요. 이때 배우는 역사 2가 실은 기본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서 기본과 심화로 나눠서 시험을 치를 수가 있고요. 기본에서 얻은 점수에 따라서 4급, 5급, 6급이 정해지는데 이 4급, 5급, 6급은 그냥 중학생에서 배우는, 중학교 때 배우는 한국사 실력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어느 정도 마스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좀 추천을 하고 싶은 게 중학교 3학년 때 역사 이 한국사를 배울 때 이제 또 같이 준비하면서 이제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시험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중3 때도 고등학교 준비를 하기 위해 바쁜 친구들이 또 많거든요. 그리고 또 중3 때 또 한국사 시험 볼 때 한국사 공부하는 거 학교 시험 할 때도 좀 이렇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직은 좀 여유가 있을 때 특히 이제 자유학년제 같은 것을 운영하는 그런 시기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도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 이 교과서 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사에 대해서 또 훑어보는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방학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한능검 자격증도 따보고 도전 해봅시다 우리. 선생님 이제 강남인강에 있는 이제 한국사 강의들을 들어가면서 역사 이 강의를 들어보면은 요 다른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미리 준비해 보시는 이제 그런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사 공부 왜 해야 하는지 자꾸 감이 오시죠? 거기다가 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 때문이 아니라 여기 이제 고등학교 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 입시 때문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웬 게임하면 어른이 돼서도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뭐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 역사는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 게임 화면 보고 무슨 게임인지 아는 친구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게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자, 실은 이 게임은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거든요. 시드 마이어의 문명이라는 게임이고요. 30여 년이 된 게임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시리즈가 나오고 있고 뭐 6편까지 나왔나 이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계속 사랑받고 계속 이제 새롭게 게임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또 이런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게임에서 다루는 내용은 역사입니다. 역사는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 어른이 돼서도 모든 이들이 관심을 가진 내용이에요. 이 시드마이어가 사람 이름이에요. 이 게임을 개발한 개발자의 이름이고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70세가 가까워요. 계속 게임을 개발하고 계십니다. 평생 직업.
역사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만들어내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예요. 오늘날 이 역사 컨텐츠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런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 역사가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류사, 세계사를 많이들 좋아하고 또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어른이 돼서 어떤 직업 갖고 싶어요? 뭐 PD, 방송국 PD가 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영화 감독, 뭐 작가, 아까 봤던 게임 제작자, 뭐 유튜버가 되고 싶거나 만화가가 되고 싶거나 이럴 때 인류사, 세계사 컨텐츠는요, 그냥 항상 베이스로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상식적으로도 필요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올 겁니다.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장담합니다. 특히 요즘 방송 보면 뭐 꼬꼬무라든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이야기라든지 뭐 세계사에 관련된 뭐 벌거벗은 세계사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방송으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은 이들이 보고 있고 그동안 기술이 엄청 발달하면서 정말 빠르게 기술이 발달했지만 그 기술이 결국 담아내는 것은 컨텐츠는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사는 항상 주목받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역사가 중요한 이유, 역사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좀 살짝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친구들의 역사 고민을 해결하러 가볼까요? 자, 친구들의 역사 고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인강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암기법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용이 너무 많거든. 역사는 한국사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세계사도 배운다니까요. 뭐 유럽의 역사, 중국의 역사, 막 인도의 역사까지 어떻게 하면 암기를 잘할 수 있죠? 외울 거 너무 많아요. 이런 친구도 진짜 많아요. 자, 그 다음 공부법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역사라는 과목은 어떻게 공부해야 효율적이에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시험 직전에 벼락치기 어떻게 해요? 저 서술형 대비, 또 시험 하루 전, 시험 기간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시험 대비 이야기. 이 궁금한 점들을 잘 보니까요. 전부 역사 공부법 질문이더라고요. 이 역사 공부법 선생님이 오늘 제대로 해결해 드릴게요. 역사 공부법 고민 해결 선생님의 역사 공부 비법을 전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공부를 했고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선생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봤던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도 공통적으로 하고 있었던 공부법이에요. 먼저 암기법 질문 친구들이 했잖아요. 암기는 이해하고 외워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그냥 무작정 외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요하고 팝송 가요, 뭐 라틴어로 된 가요, 뭐 이런 가요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요가 더 빨리 외워질까요? 우리나라 가요죠. 왜? 가사를 들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아, 이게 친구 간의 우정 이야기구나. 아이고, 누가 한 명이 이제 다른 친구를 사랑했구나. 이해가 돼. 그래서 가사를 이해하고 나니까 앞뒤 상황이 예측이 되고 막 생각이 나면서 잘 외워져요. 이해하고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도 많이 들어보시고 교과서도 읽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또 단어 뜻을 알고 외워야 되는데요. 역사에는 한자어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역사어에 한자어가 들어가는데 한자어 뜻을 찾아보고 외우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그 용어를 기억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품중정제. 뭔 소리야? 구품중정제가 뭐야?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터넷 검색하는 데다가 이제 딱 쳐서 확인을 해보면 거기에 관련된 이제 지식 사전들이 뜨죠. 백과사전, 인터넷 백과사전. 거기 가면 한자어도 있어요. 그럼 각각을 갖다 대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한자어의 뜻이 나옵니다. 구는 9구, 품은 등급을 나눴다는 거야. 중정제에서 중정은 중정이란 관리를 뜻해요. 혼란했던 위진남북조 시기, 관리를 채용해야 되는데 과거 시험도 안 보고 있었던 시기, 과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정관이라는 관리를 지방에 파견을 해서는 야, 그 동네 인재를 9등급으로 나눠서 추천해. 그게 구품중정제예요. 한자어를 좀 알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웬만하면 한자어까지 설명을 해주면서 단어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는 있지만 선생님이 안 해주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세요. 선생님 강의도 인터넷 강의잖아요. 인터넷 같이 보면서 있잖아요. 바로바로 찾아보시면서 한자어 뜻을 알아두시고 외웁시다. 자, 그 다음은요. 전체를 보고 외우세요. 부분만 막 외우지 마시고요. 전체를 보세요. 그 단원 전체를. 그래서 교과서에
대단원, 소단원, 소주제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외우면 훨씬 더 전체적으로 보고 외울 수가 있습니다. 대체 뭘 얘기하려는 건지는 알고 보란 얘기죠.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형성이라는 대단원 제목. 세계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세계 종교가 널리 펼쳐지는 상황. 그래서 그 종교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가 형성되네. 불교 및 힌두교 문화. 불교라는 종교와 힌두교 문화의 확산 과정과 그 지역의 문화 형성을 배우는구나. 불교의 등장과 인도 통일 제국. 굽타 왕조와 힌두교의 발전. 불교가 등장하면서 불교를 중심으로 좀 통일된 인도의 제국이 만들어졌고 힌두교는 굽타 왕조를 중심으로 등장했구나. 이렇게 제목만 봐도요. 우리가 뭔가를 좀 알 수 있어요. 제목은 거기서 담고 있는 이 수많은 내용들을 아주 포괄할 수 있는 엑기스거든요. 제목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목 보시고 외우세요. 다음은 반복해서 외워야 됩니다. 암기는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이 많은 양 빨리 외울 수 있는,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컴퓨터세요? IQ가 뭐 한 200, 300 되나요? 그럼 모를까?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반복이 답입니다. 단기 기억을, 그냥 이거 빨리 보고 어느 정도 외울 수 있죠. 근데 이거 단기 기억은 날아가요. 뇌에서 저장할 수 없습니다. 장기 기억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야 돼요. 장기 기억이 되는 방법은 잊어먹을 때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보는 방법이고요. 이것도 뭐 무작정 그냥 여러 번 외우세요가 아니라 쌤이 알려드릴 거예요. 반복 암기가 가능한 공부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오늘의. 그래요. 역사 공부법. 결국 이제 암기법을 이제 통할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공부법이자 또 시험 대비법입니다. 제일 먼저 스토리로 이해를 합시다. 이야기예요, 역사는. 흐름입니다.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있어왔던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스토리로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외우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배우고 있는 단원을 좀 전체적으로 교과서를 가지고 한 2번, 3번 정도? 안 되면 한 번이라도 미리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듣는 거죠. 학교 수업할 때 내가 읽었을 때 이해하지 못한 걸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또 강남인강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선생님 또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 같은 것도 그려드리거든요. 재밌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재밌어야 즐길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강남인강 강의를 통해서 또 내용을 이해하십니다. 자, 그렇게 한번 이해하고 나면 교과서 그 얘기였구나. 그럼 다시 교과서를 읽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수업 듣고 어느 정도 내가 내용을 알았다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교과서를 보면 안 보였던 게 보여요. 뭐가 중요한지가 가늠이 됩니다. 그때 형광펜으로 중요 부분을 줄을 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암기 1단계입니다. 스토리로 이해하기. 자, 2번째 단계는요, 문제풀이예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이제 푸는 걸 간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문제풀이를 해봐야 알아요. 이 문제집의 문제들은요, 수십 년간 학교 선생님들이 냈던 문제들을 계속해서 정리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학교 선생님의 이 머릿속에서 어떤 게 중요하지? 어떤 게 중요한 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인식을 시키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문제집들도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만들어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여러 번 하면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꼭 스스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틀린 문제를 제대로 표시해 주세요. 어떤 친구들 보면 틀린 문제 이렇게 빨간 줄 쫙 끊는 거, 너무 가슴 아파요. 상처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것만 동그라미 하고 틀린 거 그냥 쓱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문제는 내가 뭘 맞추는지를 보려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틀리는지를 보려고 푸는 거예요. 여기 1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걸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 자료를 모르고 있구나. 이 지도를 놓치고 있네. 이런 유형에서 서술형 답을 못하고 있네.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헷갈리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헷갈려서 찍었어. 근데 맞췄어. 그거는 표시를 안 해두잖아요. 다음번에 그 문제 나왔을 때 또 맞추리라는 법 있어요? 틀립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문제도 아주 과감하게 표시를 해두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모르는 걸 잘 찾아내고요. 찾은 다음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럼 다음번에 또 틀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오답 정리를 해야 돼요. 오답 정리를 또 다른 공책 써서 막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이 시험 이제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죠? 그 문제 옆에 공간에 포스트잇 같은 거 공간 없으면 붙여서 내가 몰랐던 개념들을 간략하게 쓰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만.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훑어볼 때
그 부분만 보면서 다시 정리하고 외우면 암기 2단계 됩니다. 그리고 그때 완벽하게 내 거 됐다? 그러면 틀렸던 표시 이렇게 했죠? 요거 삼각형으로 바꿔두세요. 그리고 그래도 모르는 건 그대로 놔두는 거죠. 난 이거 진짜 많이 틀릴 것 같아? 한 번 더 이렇게 X해 놓으세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까먹지 않게. 자, 그 다음 문제풀이까지 했다. 그럼 이제 3단계입니다. 이제 시험 직전으로 오면은 시험 전 한 일주일 전쯤 또는 2주 전쯤에 시간이 된다면 핵심 정리를 꼭 스스로 만들어 봅시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 2페이지 정도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교과서나 문제집 보면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들도 있죠. 학교 선생님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와 이런 걸 시험 한 뭐 1주, 2주 전쯤에 찍어주시잖아요. 그런 거 막 별표해놓은 것들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 정리를 만들어요. 핵심만 담아서 한두 장으로 간결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책 읽어보면서 중요한 걸 또 눈으로 확인하고요. 그리고 손으로 쓰고요. 그리고 이걸 들고 다니면서 달달달 외우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외워지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암기법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암기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쓰고 귀로 듣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암기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약 정리하시고요. 요약 정리한 거, 요약했다고 다 외워지는 거 아니죠. 들고 다녀야죠. 노력한 만큼입니다. 그래서 짜투리 시간 틈틈이 외우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 뭐 쉬는 시간, 점심 먹고 나서 살짝 이제 쉴 때, 요럴 때, 뭐 화장실 갈 때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화장실에서. 아무튼 틈틈이 외워주세요. 내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외울 때 이제 팁들인데요. 뭐 소리 내어서 외우는 방법도 있고요. 묻고 답하기, 친구들하고 또는 뭐 부모님이나 동생한테 야 이거 좀 질문 좀 해봐봐. 엉망진창으로 해도 이제 대충 내가 답을 할 수 있게 말하면 돼. 이러면서 묻고 답하기 해주고 또 설명하기. 특히 역사 같은 경우는요. 전쟁의 과정, 통일의 과정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소리내서 설명을 해보세요. 누가 사람 없으면 핸드폰으로 녹음이라도 해보세요. 나한테 설명한다 생각하고. 그 다시 들어보면 빠진 게 있어. 그거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안 헤어진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럴 때 앞글자 따기, 노래 만들기를 하는 겁니다. 앞글자 따기 쌤이 진짜 여러분들이 아무리 봐도 이거 잘 외우기 힘들 것 같아. 너무 연계성 없이 나오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자주 해드려요. 수업 시간에도. 영국의 이제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할 때 차차차를 추고 자장면을 먹었다. 이거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거든요. 모르겠죠, 뭔지? 선생님 수업 들으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노래 만들기. 중국의 나라 이름 진짜 많거든요. 어떻게 외워? 외웠다도 자꾸 까먹어요. 자, 이럴 때 노래 만드는 거죠. 상주춘, 추정국, 진안, 위진, 남북조, 수당, 송요, 금원명, 정중국, 공화국 이런 식으로 쌤이 또 간간히 이런 거 만들어서 알려드립니다. 필요한 부분에서. 스스로도 이제 앞글자 따기, 노래 만들기들을 해보면서 내가 안 외워지는 걸 외우시면 됩니다. 벌써 3단계가 이루어져요. 1단계, 2단계, 3단계 다 하고 나잖아요, 여러분? 시험 잘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벼락치기 하고 싶을 때 솔직히 말해서 벼락치기도 이제 선생님이 벼락치기 특강이라고 해서 시험 특강을 만들어서 드리긴 하지만은요. 어느 정도 기본은 해 두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여기서 형광펜 친 것만 다시 본다거나 또는 틀린 문제만 확인한다거나 또는 핵심 요약 정리만 다시 보는 거예요. 그게 시험 직전에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역사 공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이 장담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역사 공부 하나 진짜 잘하고 싶은데 어떤 친구들 보니까요. 다른 공부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역사는 진짜 잘하는 친구 있거든요. 걔네들은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 친구들은 역사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건, 즐기는 건 이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역사 좋아할 수 있도록 노력은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뭔가를 좋아하려고 노력해보면 진짜 좋아질 수 있거든요. 먼저 역사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역사 관련 방송, 드라마, 재미난 거 진짜 많습니다. 그죠? 요런 거 좀 시청을 해보세요. 보다 보면 재밌어요. 재밌다 보면 궁금한 게 생겨요. 태종 이방원 요즘 드라마 하던데 보다 보니까 태종 이방원 저 사람 형제는 누가 있지? 아버지가 이성계네. 이성계는 어떤 사람이지? 조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가져오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난 선생님 좋아해서 그 공부 열심히 했잖아. 선생님 좋아하는 게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학교에 이제 역사 선생님 좋아할 수 있도록 해보고 또 쌤도 좀 좋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수록 매력 있어요. 역사도, 소신쌤도. 여기 이제 이 그림이 뭐냐면 쌤 되게 노력하거든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쌤도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만화로 좀 재미나게 알려드리려고 쌤이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이런 거 다 드려요. 사회도 있고 역사도 있어요. 쌤 네이버에 카페가 있거든요. 소진쌤의 교실이라고. 그냥 여기 다 열어놨습니다. 가서 보고 공부할 때 활용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 덕후로 거듭나기. 누가 봐도 쟨 역사 덕후야 라고 할 수 있게 표시를 좀 내주세요.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수업 시간에 대답 막 열심히 하는 거죠. 아는 거 그냥 계속 대답해 보는 거야. 아, 틀리면 아이고 아쉬워라. 그럼 모르면 다시 배우면 되는 거지. 그지? 수업 시간에 대답도 열심히 하고요. 강남인강에서 선생님 수업하고 나면 꼭 미션 내드립니다. 퀴즈. 그 퀴즈, 수강후기 퀴즈도 꼭 참여해 주세요. 열심히 참여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이미 역사를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좋아하면 그냥 끝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이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중학교 역사 중요한 거 잊지 마시고요. 강남인강에서 수업 시간에 쌤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